2023년 9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시각이 4시 7분, 오후 4시 7분인데요. 연합뉴스는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라는 것을 톱뉴스로 속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려 175명의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해임해야 된다라는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는 116명, 기권이 4명. 네. 과반수가 148명이었는데 지금 최강욱 의원이 날라갔고 이재명 의원이 병원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148명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의 30명 가까운 표차로 한덕수 총리를 해임해라 라는 건의를 국회가 대통령한테 건의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큰 뉴스죠. 근데 저는 이 뉴스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것도 굉장히 시끄러운 뉴스일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지. 그거는 이제 비준이니까 거기 통과 문제도 시끄러울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안건보다 더 큰 뉴스가 지금 나왔다고 봅니다. 이 바둑을 뜰 때는요. 포석을 떠야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한 점, 두 집 잃더라도 앞으로의 승리를 위해서 저쪽에 큰 포석을 던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당장의 패배, 당장의 승리보다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뜨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뉴스는 이겁니다. 우리 외교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사람, 과학기관 등등을 그리고 외국인도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독자 제재하겠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걸 발표했습니다. 외교부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거래를 했죠. 거기에 참여한 러시아인 등 북한인 등 북한 기관을 했습니다. 이 제3국과의 무기 거래 관여 기관은 이게 제3국이란 뭔가 하면은 러시아들을 포함해서 북한 처지에서 남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3국과, 북한이 3국과 무기 거래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기관은 베르소 SRO 글로콤 기관은 이거고요. 개인은 슬로베키아 사람인 아쇼트 무크르트체프, 그 다음에 북한인인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무기 거래 기관인 베르소 RSO 글로콤은요. 미국 재무부의 오파크라고 있습니다. OFAC, 해외자산 통제국이죠. 이 오파크가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도 제재를 올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르소를, 이 기관을 끌고 있는 소유주가 아까 슬로바키아 사람인 아쇼트 무크티차프라는 겁니다. 자, 오파크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언제 드렸느냐? 2000년에 김대중 정권이 북한하고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북한한테 돈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하나는 우리 현대그룹이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자기네가 필요한 돈도 있었고, 이게 좀 애매한데, 김대중 정권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대신 빌려줬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빌린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갚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보내기 위한 거, 그거는 빌려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북한에 보내는가 하면 우리 외환은행, 당시 외환은행 지금 없어졌죠. 거기 외환 담당하는, 거기서 제가 한번 직접 했던 분하고 아주 장시간의 인터뷰를 제 유튜브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이 돈을 중국에 있는 중국인민은행으로 보내죠. 인민은행에서 다시 이제 북한 계좌로 보내주는 건데 그때 이거를 이 북한으로 가는 돈을 누가 감시하는가 하면 미국 재무부의 오파크 해외자산 통제국이 감시합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은 이 오파크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서울에 있는 인민은행한테 입금을 해주면 인민은행이 그걸 확인하고
베이징에 있는 자기네 본점에서 돈을 뽑아서 북한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했죠. 그렇게 해야만 한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가는 또는 북한으로 가는 계좌 흔적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돈 입금이 좀 늦어지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이 아닌 북한이 돈을 확인하는 6월 13일 날 열리게 됩니다. 이런 루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는 분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서도 이분들은 한국계 외국인 국적을 가진 분들이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중국은행이라든지 중국계 은행 또는 제3국 은행을 통해서 김대중 정권이 돈 돈이 그 사람들 계좌를 거쳐서 북한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중간에 돈을 띄워 먹을까봐 그분들이 6월 12일인가 11일 청와대에 불려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죠. 북한에 갔다는 게 확인된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됐었죠. 이분들은 정권의 협조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가 영국 등 유럽에서 받아야 할 돈을 거기서 현지에서 바로 북한으로 보내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이 가가지고 1차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 김대중 정권이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위선적이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권이다. 그냥 노무현, 문재인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 문제, 안보 문제에 관해서. 이 오파크가 딱 외환은행이 그걸 한 걸 나중에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외환은행이 그 후에 좀 해체가 돼서 없죠. 미국 투자 업체에 먹혔다가 그것도 김대중 정권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었고 없어졌습니다. 이 오파크가 제재를 하는 기관이자 그 소유주를 대한민국도 같이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오파크는 올해 3월이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거래가 있었다. 20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이 거래됐다. 러시아로 갔다. 근데 러시아 업체가 바로 끼게 되면 문제니까 슬로바키아인이 만든 이 기업체, 이거 뭐 위장 기업체, 페이퍼 컴퍼니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북한은 식량을 받는 걸로. 네. 이 기업체는 2016년부터 미국이 제재를 해오고 있는데 그 전에도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는 북한의 강남순 국방상,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을 역시 제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올린 건 당연한 거고 총참모장 그런 거고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국방과학원은요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국방과학연구소 ADD입니다. ADD에서 우리는 1인자는 소장인데 얘네들은 당 조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 책임비서가 국방과학원 원장보다 당 책임비서가 더욱 위죠. 이런 자들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핵과 미사일을 만든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런 거래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데 조명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제1신용은행, 북한이 만드는 은행이죠. 리창민, 모스크바에 있는 동성금강은행 대표, 김명진, 베이징에 있는 대성신용개발은행 대표 등도 제재를 하고 등등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윤 정부의 제재를 보면서 저는 참 잘한다. 진작에 했어야 된다. 이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안 하고 박근혜 정부도 이걸 했어야 되는데 박근혜가 참 좀 어떻게 보면 무능했어요. 뚜벅뚜벅 갔어야 되는데 계속 눈치나 보고 못 갔습니다. 겁쟁이 여자였어요. 윤석열 정부의 단호함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러시아 방문을 하고 돌아올 때 방탄복 하나 하고 무인기 5개를 선물로 받아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또 대한민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죠. 미국도 반발했지만 우리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그렇게 무기를 주는 거는 너희가 참여한 유엔 안보리에서 하지 않기로 한 거를 위반한 것이다. 대북제재 위반이다. 라고 경고, 초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대사는 잘 알았다. 본국에 보고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러시아의 행태에 대해서 대사를 불러서 우리가 야단을 치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북한 무기 거래에 관련된 조직과 기관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개입할 문제도 아닙니다.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를 해임 결의하든 말든 또 누굽니까? 대법원장 통과시키지 않든 말든 이재명
체포 못하게 하든 말든 관계없이 이건 가는 거고, 이것은 국제정치에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여파를 몰고 옵니다. 이제 이에 반발해서 북한이 러시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사실 북한하고 러시아 이렇게 정상회담 한 걸 보게 되면 뭐 둘이 뭐 합의할 게 없잖아요. 왜냐?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함부로 했다가는 이제 그러면 미국은, 러시아는 이제 미국 등 전체를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깔짝깔짝 약을 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멋있는 공동성명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도 이 여행하듯이 무기 공장을 구경하면서 와 멋있다 멋있다 해서 이제 러시아 기분 좋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뒤로 이렇게 하는 건데 깔짝깔짝 약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제재안을 걸었습니다. 걸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코뿔소 쥐레 제거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은 깔짝깔짝, 러시아는 지금 유엔 제재를 너무 어기면 나중에 자기네가 굉장히 곤란해지고 군사적으로도 어려워지니까 깔짝깔짝 되는데, 여기에 단호하게 나가고 이제 또 한 번 까불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무기 제공으로 우리가 가버리는 거죠.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공하기 어려웠고요. 아주 무기 수출을 스스로가 자제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가능하죠.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서 영독불, 대한민국, 일본, 이 국방비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비슷하게 한 500억에서 600억 달러 씁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원하기 시작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사우디,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해요. 국방비가. GDP도. 힘들 겁니다. 이렇게 북한을 세게, 러시아를 세게 다뤄야만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지금 국회의 다수라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우당, 정의당까지 동원해서 저렇게 장난을 치는 좌파 386 세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보석을 뒀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찬이나 이재명이나 야당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수권 차원이니까. 그리고 국제 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큰 보석을 떠놓고 국내에서 이 세 건이 어떻게 되든 지켜보면서 또 대처를 하고 하다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저는 윤 대통령이 과거 이명박도 못하던, 박근혜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뚜벅이 걸음을 가는 것에서 참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에 이어서 또 하나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고 까부는데 북한 미사일 쏘는 지역에다 노 미사일 존을 딱 선정해서, 왜? 자꾸 유엔 제재를 어겼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중국이 너희 막아라. 유엔 제재 어겼으니 너희가 뭐라고 해라. 안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하겠다. 미국과 같이 해서 노 미사일 존을 설정해서 거기서 발사가 이루어지면 북한을 제재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는 대한민국이 통일이라든지 평화가 확보되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북한과 러시아를 쳐라.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차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노 미사일 존을 설정해라. 윤석열 대통령 뚜벅이 걸음 잘하고 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